안녕하세요. 자,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오늘은 상한가 기법, 즉 일명 상따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상한가 기법이라는 거를 이제 저는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수익률 대회 나가서도 4번 입상도 하기도 했는데 전국에 한 거짓말 치면 한 10등 정도 안에 실력자였다. 그렇게 해서 상한가를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한가 기법이라는 것은 상한가에 매수했어. 자, 상한가가 무너지면은 이제 손절하고 이제 그 종목이 상한가 마감하면은 다음날 이제 갭 상승하기 때문에 상한가 다음날 갭 상승할 때 매도 간혹 가다가 또 갭 상승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률을 내는 것이 상한가 기법이다. 일명 상따 기법이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상한가 제도는 한국, 대만, 일본은 약간 제도가 좀 다릅니다. 대만도 약간 다르고 우리나라 같이 상하 이렇게 30%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96년 옛날에 96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그 당시는 종목이 좀 작았겠죠. 평균 보니까 2.2, 뭐 6, 7%. 자, 이렇게 평균은 4.6% 정도 이렇게 상한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17개 단계가 있었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주식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고, 코스닥은 한 5.4% 정도 평균 그리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 자, 98년 때, 그때는 제가 주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뭐 99년 이때부터 제가 주식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12%, 자, 15% 정도 이렇게 상한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30%된 경우는 2015년, 자, 이때부터 코스닥 거래소 이렇게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앞으로 한국에 30% 이렇게 상한가 제도가 있는데 저는 언젠가는 이렇게 폐지됐기라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국에는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 5년? 한 10년 안에도 폐지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옛날 상한가가 12%, 15% 이때만 하더라도 하루 상한가가 100개 이렇게 평균 나왔습니다. 그때는 실제 진짜 작전이 난무해가지고 상한가를 5번, 6번, 리타버텍이라는 종목이 전설적으로 한국에서 최고의 그 상한가를 많이 찍었던 종목인데 점 상한가 34번을 찍었습니다. 한 몇천 원짜리 주식이 140, 50만 원? 그때 이제 닷컴 버블 때 이제 그렇게 갔던 종목인데 전설적인 리타버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따를 주로 했기 때문에 최고 상한가, 점 상한가를 수익 내본 적은 뭐 점 상한가 7번, 아이콜스라는 종목 기억이 나는데 7번 정도, 3번, 5번, 6번, 2번 이런 거는 뭐 절비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기법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잘한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 한 1억 되는데 한 10개월 정도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상한가 기법은 잘하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이 독약이 돼가지고 계좌가 거의 깡통으로 최고 빠르게 가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상한가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수익률 대회에서 보통 입상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당시는 키움뿐이 아니고 각 증권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주로 입상하는 사람들이 보면 주로 1등부터 10등까지는 상한가 기법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상한가 기법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건정태라는 사람이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 너무 정달하게, 너무 섬세하게 이렇게 공개를 한 책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내가 하는 비법인데, 내가 하는 비밀인데 너무 정달하게 써가지고 내 이제 상한가 기법 이제 돈 벌어먹기 힘들겠네 이런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은 그 책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 2, 3%? 자, 그렇게 정도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옛날에 저는 돈을 벌기 바빠서 대회를 나가보지 않았는데 창원에 아는 동생들이 대회 나가서 나가면 1등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재미삼아 하나증권대회에 나가서 2번 입상한 경험이 있고 아시아 경제신문에서 하나증권하고 공동 주최했던 대회였는데 그 대회는 좀
특별하게 현재 같으면은 잘 나가는 그 당시 애널리스트들 대회를 했습니다. 10명. 그리고 우리 같이 일반 투자자들 10명. 자, 이렇게 해서 대회를 열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마이너스를 가고 우리 같은 사람들만 플러스 수익 내고 그리고 그 대회가 이제 결국 없어졌다. 왜냐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실전 투자 대회 아시아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대회에 나갔던 대회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대입장 검색을 하면은 이때 대회 매일 매매했던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 주식했던 분들은 대입장 이렇게 많이 기억했던 이름이네 닉네임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은 제가 하루 만에 수익률 30% 이렇게 이 대회는 원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 나눠 보면은 50% 자 이렇게 막 수익률이 납니다. 왜냐하면 상한가라는 것은 뒷날 잘하면은 이렇게 또 상위 놓을 수도 있고 보통 10% 정도 이렇게 떠가 놓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나기도 하고 또 미수가 되는 종목 같은 경우 어차피 대회니까 미수를 제가 했겠죠. 그래서 30% 이렇게 50% 원금에 3천만 원 50% 이렇게 대회가 수익률 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제가 했던 대회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 기법은 사실은 현재 30%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더더욱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12%, 15% 때도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경우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30% 되고 그리고 종목 수가 평균 하루에 2개, 5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것을 보고 내가 상담화 전문적으로 한다. 즉 상 근처에 사서 무너지면 던지고 다음날 수익 실현하고 이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현재는 거의 수익 낼 수도 없고 제일 빠르게 이렇게 깡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종목 수도 몇 개 안 나오고 30% 되고 나서는 신과 인간의 중간 정도 위치 정도 저도 현재 상한가를 전국 옛날에 10등 안에 들었지만은 현재 한다 하면은 쩔쩔 매고 손절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따를 우리 구독자분들은 상따만 한다 그렇게 해서는 수익 내기 어렵다. 즉 신과 인간의 정도 위치에 있을 때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난해합니다.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또 일봉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분봉에 따라서 평소 때 거래량에 따라서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데는 아침에 갈 때 늦게 갈 때 그리고 다음날 시가 출발도 다 다르고 도저히 일정한 행태가 없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는 기법이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키움 대회 같은 경우 보니까 상한가 기법으로 입상 1등 하는 친구들 있지만은 자, 그 친구도 상한가 기법을 엄청나게 노력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상한가 기법을 도전하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상따를 어떻게 하냐고. 자, 상따라는 것은 첫째, 누수와 테마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와 테마가 없이 지 스스로 이렇게 가는 종목은 평소 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은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이거 같이 이렇게 지 스스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 최근에 보였던 종목이고 보통은 누스, 테마, 제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상따를 한다면은 만약 이 종목이 거래량이 좀 실리 있던 종목이다. 평소 때 거래량이 좀 있는 종목이라 하면은 거의 다 신고가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 갤러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부 신규주죠. 그래서 보통은 거의 이렇게 신고가인 경우가 많다. 자, 지원 에너지. 여기도 약간 이 공간이 열리죠. 거기도 공간이 열리고. 자,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지 상한가 강 한번 보겠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간이 열렸을 때. 자, 그래서 상한가는 매물대가 있으면 거의 좀 가기 어렵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좀 있다 하더라도 항상 거의가 신고가 종목이라 보면 되고. 자, 아침 이런 시간에 간다. 보통은 이제 아침 이런 시간에 가게 되면은 약 10%에서 15% 정도가 이렇게 갭 상승합니다. 자, 어제 이게 상한가 갔던 종목, 자, 어제 좀 아침 이런 시간에 갔죠. 누수 제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오늘 한 15%. 자, 오늘 만약에 어떤 종목이 좀 일찍 갔다. 자, 하나 갤러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발한다면은 한 15% 이렇게 전후 출발합니다. 야, 이렇게 늦게 갔을 때는 오후 늦게 갔을 때는 한 5% 정도
GN1 에너지 같이 이렇게 일찍 가면은 한 15%, 10% 뜬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장중에 천천히 이렇게 가는 종목은 약간 5%?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 이렇게 단일가에 무너졌네요. 보통 이렇게 천천히 간다는 가면은 다음 날 뭐 한 5% 전후 한 3% 이렇게밖에 안 뜹니다. 그래서 상한가 기법은 문을 열어주고 누구라도 매수할 수 있다는 경우는 시가가 약합니다. 즉 상한가 강한 종목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상한가는 약하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혹시 만약에 상따를 한다면은 저는 상따를 안 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거의 계좌는 깡통으로 제일 빠르게 깡통으로 가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기법은 안 하는 게 맞고 내가 보유했을 때, 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자, 보유하고 있을 때만 이렇게 대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내 보유 종목이 이런 뉴스로 상한가 갔을 때는 보통 다음날 거의 다 갭 상승한다. 간혹 가다가 좀 하락 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 10개 종목 1개 정도가 하락 출발하는 경우 있고 막판에 3시 10분 정도 갔을 때는 또 아침에 1, 2%, 뭐 2, 3% 이렇게 아니면 또 장이 안 좋다 하는지 이러면은 시간에 물량이 나와서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상한가 가게 되면은 플러스 출발한다. 그럼 내가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 갔을 때 대처만 해야지 꼭 그 종목을 상따하고 싶다. 그래서 상한가 근처에 매수한다면은 손실폭이 너무 커지고 계좌가 제일 빠르게 깡통되는 기법입니다. 혹시 그래도 상따 기법을 한다 하면은 자,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좀 빠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빠르게 갔을 때, 어떤 종목이 빠르게 갔을 때 요 부분에서 아무래도 빠르게 갔을 때는 일봉선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강한 재료가 있었든지, 자, 그럴 때 아침 일찍 가는 경우 있습니다. GN 에너지 같이 이렇게 전날 뭐 이렇게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럴 때는 상 근처에서 매수, 아니면은 또 재료가 뉴스 있었기 때문에 또 급락이 안 나옵니다. 잘.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 매수 할 수는 있다. 두 번째는 보통은 상한가는 한 3번이나 3종목이 4종목이 도전하면 1개 정도가 상한가 마감하고 보통은 다 무너집니다. 상한가 기법은 안 무너질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 하나는 아침에 일찍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소 때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평소 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지만은 상한가 혹시 뉴스가 있었다면 이렇게 안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이런 차트에서 거래량이 200만 주 이러면은 이렇게 분봉을 갑자기 올라가고는 상한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갑자기 뉴스로 와서 매물 소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 재료가 나와 상한가 간 경우는 이렇게 역배열 차트에 이렇게 매물대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약할 경우 많다. 이런 경우는 좀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상따하기는 좀 어렵다. 지온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요 앞치면 여기서 해볼 수 있었겠죠.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약 내일 10%에서 한 15% 정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기법에서 첫 상한가보다 항상 두 번째 상이 높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첫 상보다는 첫 상에서 뭐 10% 떴다. 그럼 두 번째 상 같은 경우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보다 더 시가가 높이 뜹니다. 그리고 상한가 기법은 아침에 일찍 가는 것 매수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분봉을 만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자, 천천히 이렇게 갈 때 보통 1시에서 한 2시 사이, 아니면 뭐 12시에서 2시, 2시 반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종목이 쫙 이렇게 매물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 KBG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평소 때 거래량이 1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차트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서 매물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항상 매물 소화가 있어가지고 천천히 적어도 25%, 28%에서 고점에서 한 2시간, 1시간 행보했을 때 딱 들어가면은 매물 소화가 다 됐기 때문에 상한가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매물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 전일 어제 그런 게 어제 상한가 간 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갤러리 같이 이 상한가 가고 세 번째 상한가 갔죠. 그러면은 시가가 첫 상보다 두 번째 상이 굉장히 더 크게 놉니다. 시가가 높이 뜬다. 다이나믹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같은 경우도 이런 정도 누수가 있었겠죠. 제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매수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매수는 해볼 수 있었다. 자, 이버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에 누수가 놓으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2차 전지 이런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마감하고 오늘도 상한가 갔지만은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져서 그렇게 내일은 높이 뜨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구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 어제 이렇게 평소 때 거래량이 약간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 차트였잖아요. 자, 이런 종목이 상한가 갔을 때는 이렇게 만약에 이 종목이 빠르게 이게 상한가 갔다 하면은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천천히 가서 워낙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버티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그렇게 시가는 마이너스 출발했죠. 이런 종목은 굳이 상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평소 때 좀 매물대가 없는 종목에서 한 1시에서 한 2시 반, 자, 이때 들어갈 때는 다음날 한 5% 정도 기대 수익을 보면서 매수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목매에서 할 필요가 없다. 어제 같은 경우 코스모스화 같은 경우 신고가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이렇게 분봉을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상한가 기법으로서 요 부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쭉 올라가면은 만약에 무너지면은 이렇게 자, 어떤 종목이 갑자기 매물 소화 없이 상한가 쭉 가면은 반대로 무너지게 되면은 상한가에서 이렇게 보통 5%, 또 10%까지 쫙 밀리기 때문에 분봉을 만들지 않는 경우는 안 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갈 때는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중에 누수나 이렇게 매물 소화가 안 돼서 각도가 90도로 이렇게 오면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거기서 다시 무너진다면 서로 선조를 부르기 때문에 손실폭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어제 보면은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늦게 가니까 아침에 거의 별 높이 뜨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은 굳이 상따를 할 필요가 없다. 자, 다시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 요약하면은 자, 현재 상한가 30% 되고 나서는 상한가 종목이 하루에 2개, 평균 5개. 자, 그렇게 오늘 같이 좀 많이 나왔지만은 자, 이것을 꾸준하게 해서 수익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상한가 기법은 절대 따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 내가 보유 종목이 상한가 근처 갔을 때 대응은 자, 이런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면 굳이 이 부분에 던질 필요가 없죠. 이런 종목은 약 15%에서 10% 뜨니까. 이런 지원 에너지 같은 이런 거 보유했을 때 혹시 내가 가서 있었다면은 던질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뭐 내일 한 10%에서 한 15% 뜨기 때문에 기업 상승하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기법은 지금은 꾸준하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기법은 아니다. 너무 난해하다. 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천천히 가서 여기서 한두 번 무너진다 하더라도 한두 번 무너진다 하더라도 최하경 22% 정도 25% 한 26% 오면은 던진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 봅니다. 자, 오늘 행보했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물대가 걸리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자, 이런 종목도 내가 보유라면은 요렇게 혹시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한두 번 무너지면은 자, 매도 관점으로 하고 이런 경우는 여기서 던져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또 단일가에서도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직도 일반 우리 개미들이 상한가 기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상해 사서 상따하는 경우 있는데 절대 하지 않는다. 상한가 기법은 너무 난해해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상한가 내 종목이 상한가 간다면은 거기서 적절하게 이런 경우는 요 부분에서 던지고 또 상한가 근처 안착한다면 다음 날 아침 일찍 간 거는 10%에서 15%좀 늦게 중간에 가는 것은 한 5%에서 한 7% 뜨니까 그렇게 대처하는 정도를 하고 말아야 된다. 자, 그렇게
알고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